자, 92쪽에 대표 문제 먼저 방정식부터 좀 먼저 할게요. 네. 자, 대표 1을 좀 보면은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복잡한 거는 분수고 뭐고 이게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미수가 일단 같다는 것만 확인을 했으니까가 아니구나. 미수가 다르네. 10-x 뭐 이런 거죠. 얘는 그냥 문제를 살짝 튼 거야. 그냥 앞에 거에다 맞춥시다. 그냥 이제 얘는 이제 1보다 크고 작고 상관이 없이 얘가 이제 역수를 취하게 되면 3분의 2가 될 거고, 그냥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3 빼기 x꼴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고, 뭐 능숙하면 얘를 그냥 한 번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미수가 서로 같은 걸로 통일이 됐으니까 그냥 2x-1하고 이쪽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서로 같습니다. 이 양식에 넘기면 x 이꼴 마이너스 2입니다. 잠깐만, 뭐야? 나 왜 틀렸지? 2 빼기 x예요. 3 빼기 x가 아니라. 아, 여기가? 고맙습니다. 2 빼기 x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x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풀면 되겠죠?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2번도 마찬가지로 4의 1-x가 얘가 8의 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된 거. 얘도 마찬가지 미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2의 거듭 제곱하면 2의 2 빼기 2x 꼴이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하는 게 얘를 이런 식으로 세제곱하면 안 되고 얘가 3배를 하는 거. 3x 제곱에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아예와 치억이 떠오르는구나. 토요일날 뻘짓했다고 기억납니까? 같이 뻘짓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2 빼기 2x가 3x 제곱 빼기 3이니까 여기서 이 양식에 넘기면 3x 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5꼴이고요. 맞냐 이거? 그렇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3x랑 x로 얘는 그냥 풀면 되죠. 5하고 1로 가면 플러스 5 마이너스 4 이꼴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5거나 x가 또는 1이거나. 얘는 딱히 이제 지울 필요는 없어. 얘는 지수로 들어간 거니까 양수 음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답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죠. 얘는 이제 밑에 유제를 좀 복잡해 하는데, 유제 1-1에 2번하고 1-2번 2번 이렇게 두 개만 합시다. 쉬우니까 해보고 넘어갑시다. 물론 이제 다 할 사람은 다 해도 됩니다. 자, 얘도 후루룩 봅시다요. 3의 거듭제곱으로만 정리. 2의 2 빼기 2x고 얘가 3의 제곱이니까 2x 제곱에 마이너스 10까지 분배 법칙 좀 주의. 그래서 위에 있는 지수끼리 서로 갖다 놓고 문제를 풀 거다. 2x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2가 0이고, 얘를 좀 정리하면 x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꼴 0이고, x 플러스 3이랑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 또는 2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얘는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이항시켜 넘깁시다.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x제곱 더하기 2꼴이 될 거고, 얘는 넘기면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3x 제곱으로 해서 넘겨서 정리.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2하고 3x가 같을 거니까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이꼴 0입니다. 그래서 x 빼기 1하고 x 빼기 2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이꼴 1 또는 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자, 대표 문제 2번은 얘가 아까 얘기했던 2차 방정식 형태.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 1부터 좀 정리를 하면 얘가 3 곱하기 3의 x제곱이고, 그 마이너스 x제곱 있는 건 마이너스 3의 x제곱 빼기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뭐 이거는 이제 본인 편한 정도로 대로. 얘는 이제 뭐가 좀 거슬리냐면 얘가 분소인 게 좀 거슬리기도 하고, 어쨌든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양쪽에다 곱하기 t를 그냥 해버립시다. 맨 앞에는 3t 제곱이 될 거고, 그러니까 3t 곱하기 t니까 3t 제곱 될 거고, 얘는 t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1로, 얘는 t 곱하니까 마이너스 2t로. 뭐 6꼴까지 해놓고 나면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왔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풀면 3t랑 t로 쪼갤 거고,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t가 뭐였냐면 3의 x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3의 x제곱이 1이거나, 얘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다 가질 수 없는 거고, 얘는 3의 0제곱이니까 x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0을 집어 넣어보면 얘가 이제 3의 1제곱이니까 3이고 0 넣으면 1이고 2고 0 되는 게 확인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항시키면 되는데,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둘 수 있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이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꼴 0이니까 얘는 그냥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 이꼴 0으로. 얘도 이제 그렇지만은 얘를 그냥 한 문자 취급해서 풀 수 있으면 치환 과정을 좀 안 거쳐도 괜찮아요. 그냥 이제 바로 풀 수 있으면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니까 0이고, 여기서 하면 이제 2의 x제곱이 4거나 또는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는 x가 2입니다. 까지만 답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2차 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자요. 밑에 U-1, 2- 두 개 또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양쪽에다가 이제 3의 x제곱을 곱해준다 생각하면 얘는 t제곱이고 얘는 이제 플러스 3으로 남을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3의 x제곱이니까 얘가 t로 남겠죠.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운가? 이게 또 어려울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3의 x제곱을 하면은 맨 앞에는 이제 3의 x제곱의 제곱이 남을 거고,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플러스 3이 남을 거고, 얘는 4 곱하기 3의 x제곱 남을 거고, 이 상태에서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4t로 그리고 플러스 3으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t-1하고 t 빼기 3이 0이고, 여기서 이제 되돌려주면은 3의 x제곱이 1이거나 3이니까 x가 0이거나 또는 1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직관적으로 이게 좀 잘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 3의 0제곱이 1이고 3의 1제곱이 3이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좀 거치면 2의 x제곱을 곱했을 때 2의 x제곱의 제곱이고요. 얘는 없어지면서 플러스 16이죠. 그리고 얘는 17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넘기면 얘도 t제곱으로 치환하면서 넘기면 마이너스 17 17t고 플러스 16이 꼴 0이니까 얘도 인수분해가 t-1이랑 t 빼기 16으로 나오죠. 여기 좀 딱 떨어지는 정도를 줬어요. 그래서 2의 x제곱이 1 또는 16이고 2의 4제곱이니까 x가 0 또는 4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릴 수 있겠죠. 저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t로 치환하면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이고, 얘는 플러스 1이 앞으로 가면서 24의 t가 될 거고, 거기 마이너스 81이 꼴 0으로, 얘는 27 곱하기 3이니까 t 빼기 27하고 t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t가 3의 x제곱이었으니까 얘는 27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x는 3입니다. 여기까지 정돈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풀이가 좀 매끄럽게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베이스죠. 그냥 우리가 능숙하게 돼 있어야 다른 걸 풀 거니까. 자, 넘겨서 대표 3번이 얘가 조금 이제 받아들인 데라기보다 정리하는 좀 저항감이 살짝 있어. 그러니까 정돈이 좀 필요한데, 근각계수 관계를 쓰는데 이제 지수 방정식에서 근각계수 관계야. 얘는 조금 집중을 좀 해봅시다. 단순한 연산은 아니니까. 얘는 나중에 로그 때도 똑같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4의 x제곱 빼기 2의 x 더하기 4제곱 그리고 플러스 8이 꼴 0이고, 여기서의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구하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풀었던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 보면은 얘는 이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그럼 얘는 이제 t제곱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4가 16으로 내려올 거고, 얘가 t고 거기다 플러스 8이 꼴 0꼴로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t를 어떻게 치환하냐면은 t가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알파 베타가 두 근이면 여기서의 두 근 t는 2의 알파 제곱 또는 2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겠죠.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정돈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돈이 되고 근각계수 관계 쓸 거야. 그렇죠? t가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위에서 x가, 여기서는 x가 알파 베타였고, 그럼 t는 이제 2의 x제곱이고 거기다 알파는 거 베타는 거니까 t에 대한 이 방정식에 대한 두근 t는 2의 알파 또는 2의 베타 제곱이 될 거다. 그렇죠? 일단 요게 이제 깔끔하게 좀 머릿속에 정돈이 되고, 이 상태에서 뭘 쓸 거냐, 근각계수 관계를 쓰는 거.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뭐가 될 거냐면 2의 알파 제곱하고 2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고 얘가 16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두 근이 또 뭐가 될 거냐,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의 곱이고 그놈이 8이 될 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얘는 더 정리할 게 사실 없어요. 그죠? 얘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더할 수가 없고 쪼갤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더할 수가 있는 게 지수니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의 세제곱입니다. 돼서 지수 방정식 형태고, 문제에서 구하고 있던 두 근의 합이 여기서 나와서 3입니다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근의 합을 구하는데 치환한 식에서는 두 근의 곱을 통해서 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학습이 되면은 얘를 치워버리고 얘만 갖고 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도 우리가 한 번쯤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해놔야 문제 풀다가 혼돈이 없으니까. 이게 불쑥 튀어나오면 이게 좀 갑자기 혼란스러울 수 있어. 정리가 좀 안 되면. 저 밑에 대표 문제 한번 훑어보시고 밑에 유제 한번 풀어볼게. 같은 용 두 개니까 둘 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정돈이 돼야 되는 형태 문제. 급하게 풀면 이건 또 잘 안 풀려. 좀 천천히.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정리부터. 얘가 이제 3에 뭘 치환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하면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앞에는 t제곱이고 플러스 3이 27로 나와서 27의 t가 될 거고 플러스 81이 꼴 0이고요. 그럼 여기서의 두구는 이제 3의 알파 제곱 또는 3의 베타 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얘도 뭐 두근의 곱만 쓰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면 3의 알파 제곱 더해 3의 베타 제곱이 27인 거고 근각에서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요. 두근의 곱이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얘가 81이 돼서 3의 4제곱이고 얘를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돼서 곱이 이제 지수의 합이 돼서 3의 4제곱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될 겁니다. 까지 정리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풀 건데 얘가 이제 플러스 2들이 좀 거슬려. 그래서 4로 이제 묶어주면은 2의 x제곱이고 얘도 플러스 4로 묶어주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가 4입니다. 16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4로 일단 나눠주고 시작을 합시다. 나눠주고 시작하고 얘를 또 t로 치환하면 t에다가 플러스 t분의 1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지. 얘가 이제 4입니다까지 정리가 될 거고 양쪽에 t를 곱해 정리하면 t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꼴 0꼴까지 우리가 올 거고 여기서 이 t의 두고는 2의 알파제곱 또는 2의 베타제곱이 될 거다.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여기서 쓸 거라는 거 아니까 두근의 곱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고 얘가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는 0이 될 겁니다. 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실수할 요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답을 얘를 1로 쓰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구해가지고 뭐 2로 쓰는 경우도 많고 조금 이제 오답 요소가 좀 그러니까 실수하는 요소가 좀 많으니까 이런 거는 좀 천천히 꼼꼼히 정확하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 여기서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고요. 부등식은 이제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 때는 밑수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풀었어. 밑수를 신경 안 쓰고 푸는데 이제 방정식이 되면 이제 밑수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A에 fx가 있고 밑수가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밑수가 같을 때 부등식을 풀 때 얘도 같습니다.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거 같은데 밑수가 같을 때에 대한 이제 부등식만 일단 하는 거. 그러니까 밑수가 다를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로그를 취해서 풀 거니까 뒤쪽에 이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할 때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수가 서로 같을 때는 이제 a라고 했었고 얘가 fx가 있고 그리고 a에다가 이제 gx 꼴이 있으면 얘가 이제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우리가 그 1차 부등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x 앞에 개수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뭐 이런 것들 했던 것처럼 얘도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야. 1보다 클 때는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니까 클수록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fx가 그대로 이제 gx보다 크다 해서 이제 뭐 부등호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얘가 감소함수의 그래프니까 클수록 x 값은 작아지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fx하고 gx를 우리가 비교할 때 얘가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뀔 거다.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이 될 거냐면은 2차 부등식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다. 이제 방금 했던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형태에서 이제 지수 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2차 부등식 형태에서 얘가 또 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어떤 뭐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x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부등식을 풀고 거기에서 지수 부등식을 한 번 더 풀고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다 해서 두 가지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얘가 좀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 할 때도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뀌었듯이 얘도 얘가 1보다 크냐 얘가 0과 1 사이냐 이걸로 갈릴 거다고요. 이것도 조금 우리가 속편하게 생각하면은 0보다 작은 것들은 역수 취급해서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면은 뭐 고민이 좀 줄긴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는 대표 문제 4번을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1번에서 얘도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x제곱 빼기 1이 있고 여기는 27에다가 얘가 이제 x 빼기 1이 있고 얘를 이제 먼저 밑수를 우리가 통일시켜주는 작업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의 거듭제곱이니까 3의 3x 마이너스 3제곱으로 쓸 거고요. 얘가 1보다 큰 수니까 지수가 그냥 쓰여지면 되겠죠. x제곱 빼기 1이 부등호 방이 안 바뀌고 3x 빼기 3과 3보다 작거나 같다로 그냥 쓰면 될 거고 이 2차 부등식을 그냥 우리가 풀어주면 될 거다. 여기서 나오는 x값의 범위가 x 빼기 1이랑 x 빼기 2고 뭐 이렇게 될 거니까 x값의 범위가 1과 2 사이로 나올 겁니다. 까지 풀어주면 되겠죠. 별로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고민할 게 별로 없고 그냥 이제 부등식을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2차 부등식 형태로 많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2분의 1에다가 2x-1이고 그리고 2에 2-x제곱 이렇게 있고 얘가 뭐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얘도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2분의 1로 맞춰줘도 되지만 2로 맞추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처리는 할 필요 없이 얘를 이제 부호 바꿔서 2분의 1의 2x-1을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바꾸고 뭐 부동호 방향 그대로 쓰면서 2 빼기 x까지. 얘가 마찬가지 1보다 크니까 뭐 여기서 풀어줘야 돼. 우리가 풀어줘야 할 부등식은 얘가 그대로 우리가 쓰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x가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여기까지 답에 도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2분의 1로 그냥 맞춰줘도 똑같아요. 얘를 이제 2분의 1에 2x-1로 바꿨을 때 얘를 이번에는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1제곱으로 묶은 거니까 얘가 x 빼기 2가 돼서 그러니까 이 부호가 반대가 된 거고 숫자 자체가 바뀐 게 아니니 부동호 방에 건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0과 1 사이니까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풀 거냐면 2x-1이랑 x 빼기 2인데 부동호 방에 반대로 바뀐 부등식을 풀 거다. 그래서 x가 넘어가면 x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죠. 그냥 차이가 뭐 이렇다 해서 얘가 이제 0과 1 사이일 때 부동호방이 바뀔 거다 정도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주면 되고 요거 이제 자꾸 부동호방이 바뀌는 게 번거롭고 귀찮으면은 A시당초 얘를 1보다 큰 수로 역수치에서 바꿔줘 버리면 되니까 얘도 그렇게까지 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개념일 수 있겠지. 됐죠?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 유제 4-1에 두 개 다 할까요? 두 개 다 합시다. 4-1, 4-1 얘도 하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도 좀 학습을 하면서 이제 뭘 좀 인지하면 좋냐면 어차피 이제 그 개념이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아. 그럼 이제 얘가 이제 푸는 게 다 뭐가 나냐면 2차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이거 어쨌든 이제 수원 과정에서도 어렵게 문제를 내면 결국은 이제 수상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이 어렵게 나오겠지. 뭐 그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가 지금 고1 때 하고 있는 수상이 수학 전반에 거쳐서 중요하다 이 생각을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 아이고 귀찮구만. 봅시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얘도.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좀 나도 싫은데 얘를 바꿀게. x 빼기 2로 바꾸는 게 편해요. 나는 그렇더라고. 3의 제곱에다가 얘도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바꾸면 3의 x 빼기 2제곱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고 이렇게 바꾸면 이제 우리가 딱히 고민할 게 없이 그냥 이제 풀면 되는 형태 나와서 2x가 3보다 크다.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뭐 풀고서 좀 찝찝하면 한번 훑어보면 되고 틀린 게 없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는 뭐 이런 건 좀 착하죠? 2의 x제곱 플러스 1이고 작거나 같다 2의 4 마이너스 2x. 주의할 건 얘 분배 법칙 우리가 좀 잘 해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1이
4 빼기 2x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뭐 0보다 그럼 x 더하기 3이랑 x 빼기 1이니까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얘도 그냥 쭉 정리를 먼저 합시다. 3의 4x제곱이고요. 얘도 이제 거듭제곱으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 그래서 얘도 3의 2x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가 3, 3이니까 얘도 맞춥시다. 얘 3의 3x 빼기 4제곱이고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익숙한 1차 부등식인데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2x 마이너스 1하고 얘가 3x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여기서 풀어준 게 2x가 마이너스를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여기서 풀어준 게 x가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정수 x의 개수가 0, 1, 2, 3이니까 모두 4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아닌가? 여기 등호가 빠져야 돼. 아 여기 빠져야 됩니까? 여기 빠지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빠져야 되는 거지. 3이 빠지니까 3개. 그쵸?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자 넘겨서 2차 부등식 형태. 이게 이제 얘가 오늘 배울 마지막 거. 활용은 별개로 보면 되고. 자 5번 봅시다. 이제 5번이 그냥 단계를 2단계 거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대표 5번은. 그래서 얘는 1번에 이제 9의 x제곱이랑 그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 얘도 우리가 뭘 치환하는지를 좀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해버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그리고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고 얘만 그냥 풀어주면 되겠지. t-1이랑 t 빼기 3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t 값의 범위가 1과 3 사이입니다. 까지 정리하고 나면은 우리가 치환해줬던 게 3의 x제곱이었으니까 얘가 3 같은 경우 3의 1제곱이고 1 같은 경우 3의 0제곱이니까 x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가 될 겁니다. 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까지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은 얘도 같아요. 그죠? 2번은 이제 식을 좀 넘겨놓은 식이 한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4의 x제곱 더하기 2가 얘가 크다 3 곱하기 2의 x제곱보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치환합시다. 2의 x제곱 치환하면 얘는 t제곱에다가 플러스 2고요. 얘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t로 이항돼서 넘어갈 거니까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하면 t-1이랑 t-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럼 t 값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또는 t가 2보다 큽니다가 될 거고 얘가 치환했던 게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 1보다 작거나 또는 2의 x제곱이 2보다 큽니다인데 여기는 이제 무조건 뭘 깔고 가냐면 0보다 크다를 우리가 깔고 가면 돼요. 여기까지. 얘는 이제 항상 따라오는 거. 지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0보다 작다죠. 여기서는 x가 0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몇 제곱 하든 0보다 커요. 얘도 이제 얘가 2의 1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또는 x가 1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해서 답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그죠? 저기 0보다 크다가 사실 영향이 없긴 해. 자, 밑에 5-1번 한번 해볼게요. 둘 다. 해보고 활용 문제 봅시다.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얘는 이제 2의 x제곱을 t로 t제곱에 플러스 2t 빼기 8이 될 거고, 이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얘도 인수분해가 되죠. t 플러스 4랑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수니까 2의 x제곱인데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 음수인 거는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죠? 어차피 0보다 얘는 항상 크니까.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음수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귀찮습니다. 자, 얘도 이제 9분의 1의 x제곱이고, 여기서도 이제 조금 주의할 게 요 마이너스 1제곱인데 3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3이죠. 그죠? 3분의 1이 아니라 얘가 3인 거를 이제 곱해주면 얘도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12의 3분의 1의 x제곱이다. 플러스 27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3으로 밖으로 빼준 거, 요게 조금 이제 뭐지 우리한테 안 익숙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또 치환하면 얘가 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t가 아니라 12t 플러스 2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인수분해 t-3이랑 t 빼기 9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줬고요. 그럼 3분의 1의 x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분의 1의 x제곱이 크거나 같다 9보다 이렇게 되겠네. 아이고 씨. 그러니까 얘를 바꿔줘도 되는데 얘는 얘를 바꿉시다.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버리고 얘도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꿔버리고, 이번에 이제 부동호방이 반대로 바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또는 여기서 나오는 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래서 부동호방에 바꿔주는 선택으로 얘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얘를 바꿔도 돼. 얘를 마이너스 x제곱해서 바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오른쪽에 실생활형 문제는 얘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똑같아. 지수나 로그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여기 이제 이런 식의 물음이 이제 계속 반복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계속 나오니까 그냥 이런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면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건 좀 필요한 게, 만약에 이제 뭐 진로가 이공계 쪽 갈 거야. 그럼 어쨌든 뭐 전공서적 읽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읽고 해석하고 뭐 이런 거니까 이건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좋긴 합니다. 농도를 C라고 했고, 그러니까 식부터 쓰면 그러니까 C 이꼴 10 곱하기 2에 그러니까 2i 빼기 k 제곱이라고 써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찝어준 것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얘가 이제 암모니아의 농도다. 얘가 농도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 i가 중요한데 얘가 색이다. 그 냄새의 색이다. 암모니아에 따라서. 약간 이제 암모니아 그 오줌 냄새 같은 그거 말하는 거야. 그죠? 관계식이다. 이렇게 했을 때 K는 상수 취급하니까 뭐 중요하진 않고, 암모니아 냄새가 6일 때 농도가 160이고 40일 때 냄새의 세기를 구하시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냥 얘는 여담말을 하면 그냥 사실은 이제 얘는 로그에서 온 거예요. 로그에서 해서 얘를 양쪽 로그 취해버리면 로그 C가 1 더하기 로그, 그러니까 1 더하기 2i 빼기 k의 로그 2고요. 이렇게 될 거고, 요 i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서 이 i가 어떤 로그에 대한 어떤 식이다 해서 얘를 좀 활용하자 해서 뭐 이렇게 정리한 건데, 얘가 지수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관계식을 이제 지수 방정식으로 이제 관계식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그냥 넣으면 돼. 그러니까 주어진 게 이제 암모니아의 농도가 160일 때 얘가 10 곱하기 2에 세기가 얼마라 그랬냐면 6이라 그랬으니까 12 빼기 k입니다가 된 거고요. 됐죠? 요거대로 그냥 넣은 겁니다. 12 빼기 k. 그럼 여기서 암모니아의 40인 곳에서 얘가 농도가 40인 곳에서 얘가 10 곱하기 2에 2 곱하기 얘를 그냥 i로 둬도 되고, 여기선 책에선 x로 뒀어요. 이때 요 세기를 구하라니까 마이너스 k로 두자죠. 얘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두 식을 나눕니다. 나누면 오른쪽에 있는 건 4가 나올 거고 10은 날라갈 거고, 얘가 나눗셈이니까
2에 12-k에서 뭘 뺄 거냐면 마이너스 2x 빼기 k를 뺄 거니까 얘는 2에 k는 날라갈 거고 12 빼기 2x만 남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그냥 끝났어. 그러니까 4가 2의 제곱이고 얘는 2에 12-2x니까 얘가 2 이꼴 12-2x를 그냥 구해주면 되고 2x가 10이니까 x는 5입니다. 그때 암모니아 농도의 세기는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또 관찰을 좀 해보면 농도가 4배가 됐는데 그 세기의 차이는 2밖에 안 났죠. 그래서 수치를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좀 바꿔준 역할을 그냥 로그가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끝? 1차이구나. 4차인데 1차이로. 방금 했던 대로 해서 6-1 한번 해볼게요. 보면 알겠지만은 문장에 비해서 문제가 쉬워요. 문장에 비해서. 문장의 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보다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에서 어떤 거를 쓰겠다를 좀 보면 좋겠지. 이제 6-1은 조금 불편할 수 있긴 하지. 위에 거보다. 위에 게 더 쉬웠던 것 같긴 합니다. 이거를 지수를 다 풀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 말자.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자각하는 빛의 세기 96.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야. 이제 90, 그러니까 우리가 밝기가 이런데 96이 밝기에 있다가 밝기가 4인 곳으로 이제 갑자기 불을 껐어. 불을 끄면은 이제 그러니까 밝기가 4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인지하는데 원래 96인 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공의 크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이제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이제 되게 깜깜해 보이는 게 이제 눈이 이제 이 밝기에 있다가 요게 이제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뭐 그런 걸 나타내는 시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인데 뭐 잘 안 와닿긴 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문장은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96의 세계에서 4로 변했다는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 준 거고 숫자로 준 거고 얘가 96하고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건 이 밝기의 세기 얘가 이제 밝기 우리가 인식하는 밝기의 세기 우리가 인식하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용할 거는 요 시간. 시간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다. 이 두 가지밖에 사용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0초가 경과했다고 했을 때 28로 자각하는 순간이죠. 얘가 28로 자각하는 순간이 96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K는 상수 취급이고 몇 초가 될 거냐면은 28로 자각한 시간이 100초가 경과됐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100을 넣는 거 100K로 그리고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K 값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혹은 이제 뭐 2분의 1의 K제곱을 구하든가 그죠? 그 다음에 16으로 자각하는 순간까지 경과한 시간은 H죠. 얘를 16으로 자각했을 때 96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이번엔 T에다가 A를 넣는 거죠. AK 이렇게 들어갈 거고 플러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뭔가시 불편한데? K를 구해야 되나? 2분의 100K 제곱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4가 넘어가면 24가 될 거고 24가 96 곱하기 2분의 1에 100K 제곱 얘는 이제 그냥 풀게요. 얘는 이제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96이랑 24 나오면 4분의 1이 2분의 1에 100K 제곱. 그럼 100K가 뭐가 될 거냐면은 100K가 2니까 K는 50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K 값이 구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밑에 걸로 갑시다. 밑에는 또 넘기면 4를 넘기면 12가 96 곱하기 2분의 1에 K가 뭐였어요? 50분의 1이니까 50분의 A다. 이 방정식을 또 풀면 되죠. 얘가 또 12로 나누면 얘는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8분의 1이 2분의 1에 50분의 A가 되는 거고 50분의 A가 뭐가 될 거냐? 3이 돼야 되니까 A는 150입니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좀 무작정 구하는 형태 문제긴 했어요. 물론 얘도 이항하고 넘겨서 구할 수도 있을걸? 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구하려나? A하고 K가 있으니까 그냥 구하려면 좀 힘들겠다. 얘는 좀 K를 구하고 넘어오는 게 맞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였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어렵게 줄 생각이 없는 문제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좀 불편해서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일단은 오늘 진도 여기까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시험 보기 전에 그래도 좀 정돈을 좀 하고 시험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 좀 페이지 저쪽 넘어가는데 64쪽 한번 볼게요. 로그만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 몇 개 풀고 시험 봅시다. 얘는 이제 감을 좀 잡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정리만 한번 할게. 그러니까 지수로그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복습을 좀 하면서 정리했던 것처럼 지수에서 요 단원의 시작이 x의 n제곱이 a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의 입장에서 거듭제곱, 그죠? 거듭제곱을 우리가 정리를 한 거고 x의 거듭제곱이다. x의 입장에서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다. 뭐 이런 걸 했었고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을 통해서 n이 뭐 홀수일 때 짝수일 때 혹은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에서 그 제곱근의 개수를 했고 그리고 제곱근 성질하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였었냐면은 지수법칙을 어디까지 확장하자. 지수법칙을 실수까지 확장을 하자. 그래서 이제 조언을 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 문제를 풀어. 왜냐면 이제 초반에는 거듭제곱근이 메인이고 그걸 통해서 지수법칙을 이해하자니까 뭐 어떤 교재를 풀든 거듭제곱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있냐. 거듭제곱근을 풀었을 때 식이 꼬이고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제 그냥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지수법칙을 넘어가서 덧셈 뺄셈을 좀 복잡하더라도 하면 돼. 그렇게 해서 풀리면 어지간하면 풀리니까 지수법칙이 일단은 도착 지점이다. 쭉 돌아서 지수법칙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나 하면 뭐 얘는 지수의 합으로 갈 거고, 그죠? 얘는 뭐 능숙하니까 우리는 이미 잘 하니까 a n 제곱하면은 a의 n-n이고 그리고 a m 제곱에 n 제곱하면 a의 mn이고 그리고 a b의 a n 제곱 b n 제곱하면 a b의 n 제곱으로 묶일 거고 b의 n 제곱분의 a n 제곱하면 b분의 a의 n 제곱으로 묶일 거다. 뭐 우리가 얘들은 뭐 그러려니 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자주 쓰일 형태의 지수 법칙으로 연산을 많이 쓸 거다. 실제 문제 풀 때는 뭐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인공을 바꿨죠. 여기는 그 거듭 제곱근이 사실은 메인이어서 얘를 통해서 지수를 확장한 거라 여기서는 지수를 할 때는 얘를 주인공으로 써준 거야.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우리가 로그를 배우면서 주인공을 뭘로 바꿨냐면은 지수를 주인공으로 바꿨으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바꾼 식으로 쓰기 위해서 ax 이퀄 b에서 출발해서 얘랑 같은 식이 x 이퀄 로그 a의 b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로그의 정의를 우리가 써준 거고 얘는 이제 임의로 우리가 정의를 준 거니까 받아들여서 사용을 능숙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에서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했던 게 로그의 성질을 해서 이거 첫 번째 했던 거 얘는 이제 왜 두 개로 나눴냐면 여기서 출발한 로그의 성질 정의에서 출발해서 정리를 했던 게 합과 곱이죠. mn이 있을 때 얘가 로그 a의 m과 더하기 로그 a의 n이다 뭐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로그의 나눗셈에서 출발을 했던 게 얘가 로그 a의 m에서 빼기 로그 a의 n이다 차가 됐었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파생해서 로그 a의 m의 k제곱을 한 게 k값이 튀어나오면서 로그 a의 m이다 이렇게 많이 썼었고요. 뭐 원래는 1번에 써 있지만은 이제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형태가 진수가 1이면 0이다. 진수랑 미수가 같으면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추가로 미수 조건에서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1이 아니다였고 그리고 진수들은 이제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그 진수가 여기서 따지면 b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수 조건, 진수 조건 문제들로 부등식 문제가 나올 거다 했었고 두 번째 로그의 성질 두 번째를 했는데 아이고라 씨. 로그 성질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거는 얘가 왜 1번하고 2번하고 나눴냐면 미수 변환 공식에서 나왔어요. 로그 C의 A하고 로그 C의 B로 해서 미수를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 해서 얘를 정리를 했었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유도했던 식들이 역수가 됐던 것들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분의 1꼴로 해서 얘를 처음에 유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했었냐면 얘가 이제 얘랑 좀 비슷한 거 해서 로그 A의 M제곱하고 B의 N제곱 있으면 얘가 M분의 N에다가 로그 A의 B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했던 것들. 그래서 여기다 거듭제곱 똑같은 거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위아래가 우리가 바뀔 수 있다. 로그 이제 B의 C가 있으면 얘가 이제 자리를 바꿔서 C의 로그 B의 A로 바꿀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뭐 따지면은 좀 많아요. 로그의 정리해서 얘를 하나 배웠고 그 성질에서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뭐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이제 얘가 결을 좀 구분하면 좀 편한 거는 정의에서 시작해서 얘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갔고 그리고 미수 변환 공식에서 해서 얘를 정리해 나가서 로그의 성질 1과 2로 구분을 해줬다. 이거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전에도 말했지만 곱셈 공식보다 편합니다. 왜냐면 연산을 우리 편안하게 해주는 녀석들이라서 좀 편하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종합 문제 몇 개를 좀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대표 문제 64쪽에서 종합 문제야. 4번하고 5번 한번 각자 한번 풀어보고 또 같이 풀이할게요. 4번, 5번 해볼게. 집에 숙제를 했을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또 갑시다. 기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는 문제가.
시간이 그래도 시험 볼 시간을 좀 남겨줘야 되니까 조금 빨리 갑시다. 빠르게 갑시다. 얘는 이제 조금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 이제 다른 숫자를 여기에 놓고 풀어도 되고 뭐 그렇지만은 이제 얘는 x하고 관계식을 통해 찾을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y 입장에서 y가 x의 3분의 2분의 3제곱인가? 그러니까 3분의 2제곱이죠. 3분의 2제곱. 그죠? 그럼 얘를 그대로 넣으면 x의 3분의 2제곱이니까 a는 3분의 2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y하고 z 관계식 하면 z가 얘를 5분의 1제곱하면 y의 5분의 3제곱이니까 얘는 얘가 y의 5분의 3제곱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5분의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x하고 z를 보게 되면 x가 z의 2로 나눌 거니까 2분의 5제곱 될 거고 얘는 2분의 5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건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랑 5분의 3 비교하면 3분의 2가 더 크죠.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런 문제. 5번도 이제 식정리인데 어차피 얘가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분의 1이죠. 이게 조금 헷갈려. 10분의 12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2분의 1이 밑으로. 그럼 결국 얘는 2인 거니까 2의 로그 10의 12고 10의 12는 로그 4랑 로그 3으로 쪼개질 거고 로그 4는 2의 2 로그 2고 플러스 로그 3이고 이렇게. 그럼 로그 2랑 로그 3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조금 귀찮네. 그지? a라는 값이 뭐였냐면 a가 이제 로그 3의 10이고 b가 로그 5의 10이고 그럼 a분의 1이 로그 3이고 b분의 1이 로그 5가 되는 형태고 그러니까 로그 2가 필요하니까 얘를 좀 바꿔줘야겠네. 로그 2가 로그 2분의 10이니까 아닌데 5분의 10인가? 5분의 10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5가 될 거고 그럼 얘는 1 빼기 b분의 1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된 거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거 하나 좀 지저분하다 정리한 게 5가 아니라 b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넣으면 돼. 그냥 2에다가 얘는 2 로그 2가 얘니까 2 빼기 b분의 2고요. 얘는 플러스 a분의 1이고요. 그래서 요 놈이 답이 될 거답니다. 그래서 4 빼기 4 더하기 a분의 2 그리고 b분의 빼기 b분의 4. 그래서 얘가 정리된 식이 5번에 있을 거다. 얘가 이제 종합문제 기본인데 이제 풀다 보면 기본이 실력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얘도 좀 생각하기 좀 잘 안 돼요. 처음에 배울 때. 얘도 좀 그렇게 잘 되는 편의 연산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별거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6쪽에 4번하고 5번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더 쉽다는 게 이걸 풀면은 좀 느낄 것 같아. 얘는 쉬워 4번 5번은 오히려 얘네가 쉽지. 얘는 좀 불편했어 문제들이.
다음부터 한번 얘도 천천히 갈까요? 얘도 그냥 차분하게 풉시다. 한 줄 한 줄 차분하게 갑시다. 그러니까 로그 3에 그냥 정수로 맞추는 게 편해서 정수로 맞춘다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4분의 1제곱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에다가 얘가 로그 3에 분수가 좀 보기 싫으니 마이너스 1제곱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또 플러스 2 로그 3에 3분의 1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가 이제 밑으로 내리면 4분의 1하고 4는 약분될 거니까 3분의 1의 로그 3의 6이고 이것도 귀찮구만.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로그 3의 2고 그죠? 썩 보기 좋진 않네. 그치? 얘는 플러스 3분의 2죠? 3분의 2까지 이렇게 되나? 이것도 귀찮네. 엄청. 그럼 여기는 이제 뒤에 거는 그냥 두고 앞에 거만 묶을까요? 이것만 묶으면 되긴 할 것 같다. 그지? 3분의 1로 묶으면 로그 3에 6에서 2를 뺀 거니까 나눗셈이 되면서 로그 3의 3이죠. 플러스 3분의 2까지. 얘가 약분돼서 알람 1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돼서 얘는 1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A시당초 다 지수로 넣고 곱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무튼 과정은 이제 많으니까. 4번은 그냥 일부러 연산을 좀 해봐라 이런 의도니까 이건 좀 끝까지 답까지 도착하는 게 중요. 그러니까 5번은 그냥 줬어요. 얘는 준 건데 그러니까 로그 2에다가 얘가 이제 지수의 로그의 덧셈들이니까 다 곱할 거죠. 그러니까 로그 4에 8을 곱할 거고 그리고 로그 8에 12를 곱할 거고 로그 12에 16을 곱할 거고 얘는 이제 미수 변환하면 로그 안쪽에 있는 진수만 상형 로그에서 미수 변환 해버리면 뭐 로그 8분의 로그 12로 또 로그 12분의 로그 16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다 약분될 게 또 나옵니다. 합이 곱이 될 거니까. 그럼 얘는 미수 변환 다시 하면 로그 4의 16이고 얘가 4의 제곱이니까 얘는 2고 얘를 다시 돌아와서 얘를 쓰면 로그 2의 2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1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5번은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 같은 문제는 좀 빈출이에요. 이게 자주 나와. 왜냐면 얘가 편해서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하게 풀리니까 좋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좀 연산을 해보라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거고. 자, 오른쪽 넘어가서 6번하고 8번 두 문제만 더 해볼게. 6번하고 8번. 6번, 8번 풀고 조금 쉬었다가 시험 보고 갑시다.
자, 얘도 한번 봅시다. 6번이 그냥 좀 정리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얘는 이제 덧셈이니까 곱셈으로 바뀔 거고 위에다가 이제 두 개를 곱할 거니까 합차해서 9 빼기 5니까 얘가 4로 그래서 얘가 이제 2입니다까지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준 거. 그냥 쉽게 보면 A는 2입니다. 그리고 요 2하고의 요놈의 대소 관계인데 그러니까 얘는 힌트를 여기서 살짝 줬어요. 어차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거야. 1점 얼마만 걸 알고 있지만 저걸 힌트를 좀 줬고 또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요거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냐면은 역수 관계인 거. 얘를 t로 두면은 얘는 t분의 1입니다. 근데 t가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 얘가 t가 어쨌든 0보다 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산술기하를 쓰면은 얘가 t 곱하기 t분의 1이고요. 그럼 얘가 이제 b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쨌든 얘가 t하고 t분의 1이 서로 같은 수는 아니니까 이 b 값이 2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산술기하에서 나와서 a가 아니라 b가 a보다 크다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지수르고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얘를 그냥 줬어. 역수관계인 거를 우리가 물어봤고 거기서 이제 얘를 알고 있냐 역수관계라는 걸 그걸 물어본 거. 8번은 이제 로그 표에서 그냥 구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차근차근 구하는 거. 로그의 9.84 그래서 9.84를 쭉 찾아보면 어디냐 9.84 9930 이제 로그 안에 0.9930이고요. 얘를 또 우리가 하나 더 바꾸는 거 로그 안에서 얘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9.93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에다 플러스 로그 9.93이니 얘를 한 번 더 찾아라. 9.93을 찾으면 9969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9969 그렇죠. 얘가 얘에 해당되는 로그 값을 상용 로그에서 찾아라. 얘를 마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0.0031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용 로그 찾는 연습을 좀 2번 정도 해봐라.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됐죠? 나머지도 이제 집에서 좀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면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 우리 5분만 쉬는 게 낫겠지? 시험 시간을 넉넉히 주는 게 낫겠지? 아닌가? 그냥 10분 쉬든 5분만 쉽시다. 5분 쉬었다가 시험 보고 탈출하게. 25분에 시험 볼게. 아, 뒷털이.